패널분들의 촌철살인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대정부 질문 가이드라인 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가 이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이게 뭐죠? 프레임. 그리고 앞에 뭐 성범죄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제1야당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자 여당이 발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며칠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정부 질문을 겨냥해서 뭔가 전략 문건 이런 걸 작성했고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한테 그런 지침, 가이드라인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논란인 겁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저질 정치 공작 갈 때까지 갔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아니,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 지적한 건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은요, 그 문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서를 확대해서 약간 흐릿하게 글자가 돼 있죠?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번호가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발언 시간 배분을 통해서 질문 시간 적절한 활용,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좀 잘 조절하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입니다. 반기업, 반시장 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집중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위에 갑니다. 질문자 4인,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 그러면서 여기 이 설명을 한 거예요. 뭐 반시장 경제, 뭐 성폭행 프레임 이런 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2번이라고 번호가 달린 이 내용은요. 지속적인 용어 반복과 이슈 재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경제 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포기주의 이런 이미지를 각인.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라. 이런 지침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내부 문건인데 이게 외부로 알려졌어요. 내용이.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뭐 입장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대정부 선동을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게 질문할 국민의 권리를 이용해 오히려 정부에게 프레임 씌우기만 시도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그 성범죄로 이렇게 일어난 것인 점을 강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선거 자체가 그런 걸로 이루어진 걸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관련 만평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무슨 기계네요. 녹음기 같은 뭐 느낌이 드는데 여기 뭐가 나옵니다. 대정부 질문하고 플레이가 됐습니다. 플레이가 됐는데 그러면 플레이가 되면 뭐가 소리가 나올 거예요? 반기업, 반시장 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아까 문건에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역시 반기업, 반시장 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아까 계속 반복하라 그랬잖아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것만 나오겠다는 거죠.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인데 오늘 정치, 외교, 뭐 통일, 안보 분야, 정치 관련 분야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나올까? 글쎄요. 어떻게 볼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리고요. 이렇게 반복되는데 밑에 보면요. 세비가 아라고 돼 있어요. 세비가 아. 이만평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션크택 전 부위원장.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작전에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작전에 네. 실패할 왜냐하면요, 거다. 지금 뭐 반기업, 반시장 경제, 반법치주의야 뭐 정책적인 문제인데 예. 사실은 이 성폭행 문제는요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건 나올 때마다 2차 가해 얘기를 하거든요. 2차 가해 하지 말아라. 다시 환기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피해자들이 어쨌든 특정이 돼 있는데 그걸 어찌 보면
이번 선거에 좀 이용하겠다,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겠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여당이 좀 불리해진다 이런 그렇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환기시키겠다는 건데 예.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아마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문제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살리기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성추행이나 성폭행 문제를 선거에 이용해서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하겠다. 저는 아마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지 못할 거다. 설령 한다 해도 국민들이 저걸 선거에 이용하냐. 그렇게 2차 가해 하지 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환기시키면서 그걸 선거에 이용한다. 저는 아마 실제 하더라도 효과도 없을 것이고. 오늘 조금 저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약간 움츠릴 것이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쉽지 보시는 않다고 거예요? 봐요. 했을 때는 아마 뭐 지침에 따른다. 그냥 로봇이다.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아니, 이거를 꼭 선거에 이용해야 되느냐. 이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판단에 맡겨야지. 이거를 지금 주영 원내대표처럼 뭐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 이 얘기하면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2차 가해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모순된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하지 못할 걸로 보고요. 하더라도 효과 없을 거다. 그러면 이 이른바 이뭐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이 부분 말고 다른 프레임 씌우기도 있어요. 뭐 반시장 경제 뭐 이런 등등등. 뭐 그거야 그동안 해온 얘기니까 예.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마 뒤에 문구가 더 눈에 들어오던데 북한 퍼주기. 이제 아마 이 원전 문제를 아마 원전 지어주려고 했다. 그게 아마도 결국 그거와 연관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공짜로 뭐 공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몰래 원전 지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때마다 이제 북한에 뭐 퍼준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식상해할 거다. 왜냐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좀 새로운 걸 찾아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말고 뭐 할 게 없느냐. 선거 때마다 북한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고루하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식상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원내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작전을 짜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보면은 뭐 융단 폭격 이런 거 전략도 있겠지만은 그럼 집중 포화라는 전략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좌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뭔가 특정한 어떤 이슈에 대한 좌표 설정을 한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1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인 정당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개인이 뜨고 싶은 요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땐 단체 전술로 가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좌표 설정했는데 물론 저는 성폭행이라는 단어 저 단어는 아마 성폭력의 오타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소속 오타로 보인다고요. 이게. 아니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성폭력은 저지른 적이 있죠. 성추행을 저진 적이 있지만은 성폭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도 모르는 성폭행 사건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부분을 표현할 때 성폭행이라고 해서 이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다만 이게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대정부 질문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처음 가는 부분이 정치 외교 이쪽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 분야에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2월인데 가장 현안이 뭐겠습니까?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보궐선거의 원인이 어딘지 한 번 더 지적하고 환기하고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 했다가 번복한 것들 예. 그리고 정의당은 이번에 후보를 또 안 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대비되는 모습 같은 것들은 당연히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자, 아까 2차 가해가 우려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이 2차 가해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 정부 관계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인권위에서도 어쨌든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의 이런 그 성추행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 실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여당 측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옹호하는 그런 모드로 계속 와왔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참 조롱 섞인 단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2차 가해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식을 묻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의사의 일정이거든요. 의사 예.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이걸 물어보면은 뭐 지령에 따른 것이다 아니면 프레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그런 아주 이 시점에 필요한 질문들을 막으려는 의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프레임일 수도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은 이번에 자 인권위의 판단 이후에 있는 첫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예. 꼭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인권위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거의 한 6개월 넘는 시점이 걸려가지고 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러면은 정부의 총리든 장관이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2차 가해에 대해 가지고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재발 방치가 마련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런 문건 하나 들고 이거 물어보면 니네는 이제 지령 따른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질문 회피하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만요. 박찬 교수께서 발언 기회 요청을 하셨거든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로 퇴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체제가 망한 이유가 예. 정권이 폭망한 정권이다라는 것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권이 잘못하는 걸 알겠는데 발목 잡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총선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비대위가 왜 들어섰습니까? 대한정당이 되겠다. 정책 예. 제시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윤희숙 의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희숙 의원의 그런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의 그 연설 그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 예.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것이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싹 잊어버리고 다시 황교안 체제로 돌아가서 예. 정파적인 이득 또는 비판 여기에만 골몰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윤희숙 의원을 보면서 대한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 대안을 찾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퇴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 제가 이거 이건 발언기 잠깐만요. 제가 발언기 반박- 제가 차근차근 드릴게요. 네. 일단 정구택 전 부의장께는 제가 이 질문과 함께 발언기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대정부 질문 앞두고 관련 어떤 전략 문건 뭐 이런 거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전략 문건에 전략 회의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는 하죠 당연히. 어. 그리고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방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우리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그렇고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을 하는 게 있는데요. 방어 대응 위주로 아마 그런 회의를 그렇죠. 할 당연히 거다. 그리고 본인 우리 대정부 질문하면은 정보도 미리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질문하다 분야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아마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이 약간 초조감의 발로라고 봐요. 이렇게 이런 문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작성된 거 보니까 초조감이 묻어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절 얘기했는데 이제 선거의 원인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예. 당헌 당규 개정한 거 우리 그동안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사실은 한 몇 주 전만 해도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은 당연히 이기고 서울시장 선거도 이길 것이다라는 여론이 국민의힘에 지배했어요. 별 문제 없다. 이대로만 그냥 우리 그냥 후보 단일화만 하든지 아니면 부산에도 그냥 예. 저 예비 경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 어찌 보면 팽팽하거나 밀리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주자들이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할 게 결국은 저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꾸 뭐 인권이 얘기했는데 인권이 질문할 수 있죠. 그걸 성폭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 문제라는 얘기죠. 예. 결국은 선거의 원인, 그다음에 당헌 당규,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걸 좀 제시해라. 그래야 제가 보기에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자, 이수석 전 최고원. 지금 박찬 교수님하고 정구택 전 부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과거로 회귀를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거는 초조함의 발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과연 국민의힘이 그럼 예. 대안 제시를 안 했느냐 했을 때요. 자, 지금까지 정부에서 했던 수많은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항상 반론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라라고 4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야 정부는 말을 들어먹죠. 완전 벼랑 끝에 간 다음에서야. 자, 그다음에 우리 당 강기훈 의원님께서 사실 예. 지난해 8월부터 본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만약에 백신 남으면 내 돈 주고 나중에 다 사줄 테니까 무조건 사라라고 질의했던 거 다 기록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말을 들어먹었으면은 지금 백신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정부가 계속 뭔가를 늦다, 지금죠. 늦게 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뭐 최저임금 문제 저희가 지적 안 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지적 안 했습니까? 다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었는데 예. 안 들어먹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예. 대안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면 더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지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180석 있다 그래가지고 근육 자랑하고 자기 힘 자랑한 거 외에 야당의 예. 말을 하나라도 들은 게 있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마지못해 들었을 뿐이죠. 1차 재난지원금도 본인들이 무슨 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더니만은 2, 3차 때는 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왜냐?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4차 되니까 어떻습니까? 선거가 다급해지니까 이제 돈을 또 뿌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이 대안 제시하는 것들, 야당이 반대하는 것들 반만 들었어도 지금보다 예. 훨씬 나은 상황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질문은 자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재발 방지책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예.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왜 자꾸 비서랑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3명째입니다. 특정 정당 출신에. 이렇다 그러면은 전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거기다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예. 이 질문하면 니는 구태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입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정구택 전 부위원장님 반론 또는 하실 말씀 좀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다. 야당이 먼저 얘기했는데 안 따르다가 마지못해 계속하는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아니 지금 저는 이 선거 국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금 부산시장 가장 뜨거운 감자가 가덕도 공항이죠. 예. 뭐 주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해야죠. 뭐 아니면 찬성한다든지 반대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사실은 부산 시민들은 다 주영 원내대표 입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그게 그 중요하거든요. 부분을 지금 파고 드셨어요. 그럼요. 가덕도 그다음에 부분을 서울시장 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냐. 그걸 지적하신 그럼요. 거네요. 이제 그거에 지금.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지 과거에 어떤 얘기한 게 예, 중요 아니에요. 이번 선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럼 서울시장 선거 같으면은 예, 예. 부동산 얘기 나오지만 예.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 거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어떤 대안을 제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이런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게 실패할 거다라고 그러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구택 전 부위원장도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안 제시는 계속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지금 보궐선거 앞둔 현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 부분에서는 왜 국민의힘에서는 일치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렇죠. 이걸 그런 게 더 지적하신 중요한 거네요. 거죠. 그거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30초 드릴게요. 발로 저는요 오히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책 이슈에 대해 가지고 이견이 노출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예. 홍남기 부총리랑 그다음에 여권이 좀 다투고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예. 네? 그런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예. 동작하면은 그렇게 조율이 안 되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해저 터널 같은 이슈도 보십시오. 저희 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시를 했더니만은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김영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는 것인데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은요. 예전에 전남지사 시절에 뭘 했냐면요. 끝없이 목포 제주 해저 터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했어요. 총리 돼가지고도 또 했어요. 보면은 이거 꼭 예. 추진하겠다고. 자, 그러면 해저 터널의 현실성이라는 것이 자 비용이나 기술적 문제라는 것이 제주 해저 터널은 되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당 대표의 철학과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오히려 문제고, 자 가덕도 공항에 대한 문제는 제가 민주당에 끝없이 질문합니다. 그게 국제공항입니까? 국내선 또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단거리 국제선은 안 가는 겁니까? 답을 하십시오. 어떤 공항인지는 알아야지 반대를 하든지 찬성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공항에서 어떤 비행기가 뜨는지도 답을 못 하고 있어요. 누구는 국제선만 뜬다 예, 그러고, 예, 예. 누구는 국내선까지 예. 간다 그러고, 뭡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현구택 전 부의장께서 하신 질문은 국민의힘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놓고.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도부가 밝힌 것처럼 가덕도 예. 신공항은 적극적 협조하겠다. 다만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당정 간의 노출, 이견 노출 제가 얘기했는데 국토부는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김해 신공항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국토부랑 얘기나 정리하고 오십시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부산 시민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다가 딱 국토부가 알겠습니다.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가서 일단 지원한다. 이게 공식적인 제가 입장이다. 얘기 들어보면 예. 아직 입장 정리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예. 답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물은 건 그거죠. 주영 원내대표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주영 원내대표 얘기는 안 그러면은 하고 엉뚱한 얘기. 질문을 좁혀서 제가 이준석 전 다시 30초 드릴게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왜 다른 얘기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 아니 주호영 대표 무슨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대구 경북에 보면 의성 신공항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당의 이제 공식 당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진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지도부에서 가덕 신공항도 추진을 돕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덕 신공항이라는 것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어떤 버전인지가 서로 명확하게 나와야지 얘기를 하고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국토부나 빨리 가서 제압하십시오 평도하시던 그거는 것처럼.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격 아닙니까? 당대표가 가서 당론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원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주제가 이 문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으로 잠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뭐 민감한 문제 그리고 보면은 당마다 다 고민이 뭐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고민이 없어야지 아주 똑 부러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튼 그런 상황도 잠깐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아마도 오늘 대정부 질문 때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야당 1조 2천억 원 정도 쌓여 있는 남북협력기금 이 돈 보니까 뭐 제대로 안 쓰고 있고 계속 쌓여만 있는데 국내 코로나 지원에 씁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급하지 않은 예산부터 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 권명우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 남북협력기금이 1조 2,400억 정도 있답니다. 지금 올해도 이렇게 배정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 등등등 정부가 쓸 곳이 많아요. 근데 좀 돈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경 얘기 나오고 뭐 국채 발행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자꾸 뭘 하지 말고 여기 쌓여 있는데 안 쓰는 돈 씁시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용거 전 대표님.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야당이 좋은 대안을 얘기한다고 봐요. 예, 1조 2천억 남북 기금 물론 뭐 중요하긴 하죠. 예, 북한의 유사시에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남북 경색으로 그 돈을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예. 2019년에 6.7%밖에 못 썼고 작년에는 3.6%밖에 못 썼어요. 2018년에 정도만 조금 많이 조금 썼어요. 쓰고 지금 그때는. 거의 1조 2천억이 그냥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돈 쓸 일이 갑자기 수술비가 써야 되거나 급한 일 있으면 집안에 장롱부터 책상 서랍까지 다 뒤져서 푼 나오는 돈이라도 돈. 다 나오는 대로 다 써야 되잖아요. 지금 위기 상황 아니에요? 우리 올해 예산이 뭐 558조인데 벌써 추경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1차, 2차, 3차에 우리가 벌써 30조 지원해도 돈이 좀 모자라고 지금 4차 지원 얘기가 지금 20조 정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북 기금 1조 2천억도 털어야 되고 다른 예산 있잖아요. 뭐 그린 뉴딜이니 예. 뭐 불효 불급한 거라도 돌려서 이거는 여야가 소용이 따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해부터 긴급 재정 명령 해가지고 예. 예산 충분히 확보하자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정도 경제 쪽에서는 야당 제안을 지금 집권당도 예. 좀 이 순리로 이렇게 들어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기금이 또 필요하면 그때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쓸 수 있는 일단 만드는 급한데 쓰자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급할 때는 써야 됩니다. 대정부 질문이 사흘간 일정이거든요. 오늘은 정치 관련 분야가 주로 될 거고요. 내일은 경제 분야거든요. 그래서 경제 분야인 내일 아마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현 교수님, 정부가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아마도 뭐 관련 장관 또는 부총리가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이제까지 어쨌든 그 1조 가까운 예산들을 매년 세웠지만 실제로 집행 비율이 낮았고 예. 그리고 올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예. 어쨌든 상반기 때는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분위기로서는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두 하반기 때인데 그렇다면은 가장 많이 썼던 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되던 18년에 21% 썼으니까 최소 뭐 50%에서 60% 정도는 올해 긴급하게 필요한 뭐 예를 들어 그것이 코로나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쪽으로 전용하는 방법도 여당에서 또 정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남겨는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라도? 왜냐하면 그렇죠. 하반기에 상황 변화가 있을 때 그 예. 상황에 맞춰서 북한과 여러 가지 또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50% 정도라면 올해의 바이든 정부의 그런 일정상 50% 정도라면 전용할 필요도 있지 그러면 않을까. 한 6천억 원 이상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시네요. 예, 정부대 정부요. 왜 하필이면 남북 기금이냐? 왜냐하면 예. 이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이요, 6, 70가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기금이 천조가 돼요. 근데 왜 저걸 꼭 집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집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마지막 임기를 어쨌든 북한 북미 간에 뭔가 대화를 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기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이 기금 얘기를 그렇죠. 굳이 기금 중에요. 한다고 남북 하는 협력 거. 기금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다른 기금들은 뭐 수십조, 수백조인 것도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걸 쓰자는 얘기 안 하고 하필이면 저걸 쓰자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핑계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부에서 이거 못 씁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상황이 좀 만약에 야당 그렇게 쪽으로 본다 굉장히 반발할 그러면 것 같은데요, 기금의 형평성 문제도 생겨요. 어떤 기금을 쓰고 어떤 기금을 안 쓰냐. 아.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도 기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것만 건드리려고 하느냐. 저는 나올 것 같아서 또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북미 간의 협상을 예. 해낼지 모르거든요. 예. 준비가 필요하죠. 고가를 빼서 급한 데 쓰겠다.
라는 취지는 솔깃해 보일 수 있지만 의도가 저는 너무 명백하다라고. 그러니까 현근택 전 위원장은 이게 의도가 좀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부정적이다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신 것 같으네요.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저는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아까 홍남기 부총리의 어쨌든 그런 어떤 지적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코로나 때 비상 예산 어디서 끌고 올 거냐를 가지고 아까 대안 내라면서 대안 내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받아들이기 힘드시면요. 더 약간 제가 직접적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여당이 막판에 끼워놓은 SOC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뺄 생각 있으면 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교통 여건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무한공항 활주로를 400m 늘리자고 해가지고 몇백억 끼워넣는 겁니까? 그런 것들. 무한공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력 정치인이 누군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박아놓고 지금 이제 돈 없으니까 저것도 못 빼고 나중에 빚내가지고 이제 재난지원금 주자 이런 얘기 하면은 예. 굉장히 부도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박기 해놓은 예산들이나 다 빼는 걸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대안입니다. 안 받을 거잖아요. 아무튼 대정부 질문 왠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 문건에 나온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질문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이 분야 질문이 나오면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이런 것도 좀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